다음 넘어가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몇 메다를 접한다? 2m를 접해야 돼. 2m 접한다. 그 2m가 무슨 2m일까? 그 2m가 바로 이 2m예요. 막다른 도로 2m. 그림이 잘못 그려놔가지고 착각하기 쉽게끔. 4m 도로에 2m 접한 게 아니고 2m 막다른 도로 끝에 붙어 있는 게 2m. 막다른 도로 끝에. 그런 식으로 접하면 대지 면적이 한 2평 되는데 그 그림에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데 그 접한 게 2m고 대지가 도대체 얼마나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한 게 아니고 막다른 도로 끝에 가서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가 2라서 접하는 폭도 2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지는 도로에 2m, 최소한 2m라도 접해야 된다 이 말이고, 다만 예배가 있는 거죠. 다음의 경우는 예배 접하지 않아도 되는데 출입에 지장 없으니까 뭐 드나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고가 통로, 지하 통로 이런 거로 연결되니까 출입에 지장 없어서 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주변에 공원, 광장 뭐 이런 게 있어요. 건축이 금지되어 있고 공중 통행에 지장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접하지 않아도 되는 예배가 당연히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농막. 농막은 원두막 생각하시면 돼요. 원두막. 원두막이 도로에 붙어야 된다면 어떻게? 농지는 도로에서 500m 떨어져 있어. 그런데 원두막은 도로에 붙어야 되니까 농지에서 500m 떨어진 자리에다가 원두막 지어놓고 이제 망원은 들고서 500m 밖에서 농지 옆에 있어야 되니까 도로에 붙든 떨어졌든 그거는 거기다 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예배가 되는 겁니다. 다음 강화. 이제 건물이 크니까 도로도 넓어야 되고 접하는 것도 많이 접해야 돼. 그래서 얼마 이상 건축물이 2,000 이상 건축물이 몇 메다 도로에 6m 도로에 얼마나 접한다? 4m 이상 접한다. 줄이니까 264죠. 264. 청포도 광야 쓰신 분 264. 그래서 2,000 이상 건축물 6m 도로에 4m 접한다. 근데 공장은 아무래도 건물이 크니까 3,000 이상일 때 6m 도로에 4m 접하는 거고, 축사 같은 거는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거고. 다음 3번의 건축선. 건축선은 건축 한계선을 말해요. 건축 한계선. 건축물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 그래서 오른쪽에 2번에 보면 원칙에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즉 건축 한계선. 대지와 뭐의 경계선? 도로의 경계선.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지가 있는데 건물은 당연히 대지에다 건축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어떻게 해도 건축해도 관계없지만 이렇게 도로를 넘어가면 돼안돼? 이러면 안 된다. 건물이 이 선은 넘지 말아라. 그게 건축선. 원칙은 이 도로의 경계선, 이 경계선이 곧 또 대지 경계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거를 건축선으로 하는 겁니다. 속일 때는 대지와 인접대지 경계선 또 이렇게 속여. 대지와 인접대지가 아니라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거를 건축선으로 하는 겁니다. 도로 쪽으로 건물이 넘어오지 않게끔 제한을 하는 건데, 원칙은 대지와 도로 경계선인데 이번에 보면 대지 안으로 건축선이 후퇴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 높이 미달되는 도로에서 건축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모퉁이에서 건축선이 있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3번에 지정 건축선, 세 가지 건축선이 있어요. 첫 번째, 소유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 건축선. 이거는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 도로 무순선. 중심선부터 소유 너비 얼마? 2분의 1 수평거리만큼을 물러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도로 반대쪽에 경사, 지하철,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유사한 게 있을 때는 어느 선부터? 그쪽 도로 경계선부터 얼마만큼을? 소요 너비만큼을 각각 물러난 선, 이걸 건축선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소요 너비가 원칙은 얼마? 3m. 소요 너비라는 게 원칙은 3대. 예외로 차량 통행량 3. 막다른 도로 2, 3은요. 이런 소요 너비들이 있었죠. 근데 소유 너비가 확보가 안 된 도로, 근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2m 도로예요. 소유 너비 확보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물론 2m라도 확보가 되는 경우가 있죠. 막다른 도로고 막다른 도로기가 10m 미만이다. 그럼 이것도 소유너비가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제 뭐 다른 조건이 없으면 4m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됐죠. 이때 이제 건축선이 정해지는데 도로의 무슨 선? 중심선. 도로 중심선 있죠. 이 중심선부터 소유너비 얼마? 2분의 1. 이 소유너비 곱하기 2분의 1만큼을 후퇴한다 이 말이에요. 소유너비가 4면 2m를, 소유너비가 6이면 3m를 각각 후퇴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조건이 없으면 소유너비가 4니까 4m 안쪽으로 이렇게 후퇴해서 이쪽으로 2m 후퇴하고 2분의 1 후퇴하는 이유가 나만 후퇴하면 안 되잖아. 이쪽도 후퇴해야 되죠. 이쪽도 2m를 후퇴하면 자동으로 소유너비 4가 확보가 되죠. 그래서 도로 확보, 도로폭 확보를 위해서 건축선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중심선부터 2분의 1씩 후퇴했는데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나 철도나 선로부지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이쪽으로는 소유너비에 이쪽 2분의 1 후퇴하고 2분의 1 후퇴해봐야 도로 확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유너비 확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후퇴 방법이 달라지는 건데 이때는 어느 선부터? 하천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 이 경계선부터 얼마만큼을? 소유너비만큼. 소유너비 4m를 다 후퇴해서 건축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원칙은 중심선부터 2분의 1. 반대쪽에 하천이 있을 때 그쪽 경계선부터 소유너비를 각각 후퇴하고 그다음에 교재 그림을 보면 그 후퇴하는 방법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설명을 보면 의명으로 된 부분, 즉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부분, 대지 면적이 포함이다, 제배다. 제배다. 그걸 시험 문제 또 내요. 이런 식으로 10m인 대지가 있고 도로는 2m가 앞에 있는데 2m 도로. 이 건축선 그림은 안 그려줘. 그냥 딱 도로 2m, 대지가 10m 이렇게 있는데 이 대지 면적 얼마냐? 그냥 물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야? 이 도로폭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도로폭. 소유너비 확보가 안 됐구나.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건축선이 정해지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도로폭 2m를 확인했으면 다음은 어딜 봐야 돼? 이쪽을 먼저 봐야 돼. 무조건 후퇴하지 말고. 이쪽에 대지가 써 있느냐, 하천이 써 있느냐,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쪽에 대지가 있으면 이제는 후퇴 방법이 중심선부터 2분의 1 후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심선부터 소유너비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거 설명을 내려면 복잡해요. 이제 보통 소유너비 4인 경우를 가정하고 보통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소유너비가 4면 2m를 후퇴하니까 중심선부터 2m면 경계선부터는 1m가 들어온 거고 원래 면적이 100인데 빼기 1 곱하기 10을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 면적 1 곱하기 10이니까 면적 10을 빼니까 대지 면적이 90이 된다 그 말이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요 문제가 나오면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10m 도로는 2m인데 받는다가 하천만 딱 쏘놓으면 이제 면적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후퇴 방법이 이쪽 경계선부터 4m니까 대지 안으로 2m가 들어왔고 100 빼기 20. 그래서 대지 면적이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미달도로 건축선이고 다음 가로 2번에 모퉁이 건축선인데 도로 모퉁이 부분에 있어 건축선. 다른 말로 가각전제라 그러는데 가각전제가 그 의미가 뭐냐면 거리가 각이 이제 뿔각자 각도 할 때 각 그리고 전자가 이게 앞전 밑에 칼이 들어가 있죠. 자를전 자예요. 자를전. 자른데 뭐 통나무 자른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전지가이 삐죽삐죽 나온 앞부분을 다듬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앞을 쳐가지고 다듬는다. 전지가이라고 할 때 그 전자가 이 전이에요. 그리고 쟤는 없앤다. 그러니까 삐죽 나온 걸 잘라서 없애버린다. 이게 이제 모퉁이 건축선 가각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가각전제는 도로 너비가 몇 메다? 8m 미만의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대지와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선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뭐 말 자체도 어렵고 표가 복잡한데
알고 보면 별건 아니에요. 뭐냐면 도로가 이렇게 도로 두 개가 교차를 해야 돼 항상. 그래야 모퉁이가 생기죠. 도로 모퉁이 부분이 이렇게 생겨. 모퉁이가 이 모퉁이에 이렇게 대지가 있을 때 이게 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만 걸어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차가 가다가 이 회전을 할 때 모퉁이가 어떻게 돼? 걸리니까 모퉁이 걸려가지고 막 옆구리 긁어먹고 잘못하면 사고 나고 하니까 모퉁이 이렇게 잘라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로의 각을 잘라서 없앤다. 그래서 가각전자인데 도로가 이 10m 도로면 가각전자가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도로가 넓으니까 피해가면 되죠 이렇게. 괜히 뭐 넓은데 굳이 이쪽으로 돌아. 그러니까 넓을 땐 필요가 없는 거고 적어도 몇 메타 미만? 8m 미만이 돼야 돼. 8m. 근데 이 도로가 3m 도로. 가각전자 할 필요가 있어 없어? 3m 도로면. 이것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아까 도로 소유 넓이가 원칙은 4인 이유가 보행 및 자동차 통행 때문에 3m는 차량 통행 곤란한 구조. 3m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안 다니는 도로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가각전자가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가각전자는 도로가 몇 메다? 4m 이상, 몇 메다? 8m 미만 도로가 만날 때 가각전자가 있는 겁니다. 4m 이상 8m 미만. 그 다음에 도로가 교차는 했는데 도로가 이렇게 교차했어. 이 모퉁이야 가각전자 필요하지만 이 모퉁이는 차가 거의 그냥 직진하듯이 가잖아. 그러니까 교차각이 일정 각도 미만이 돼야 돼요. 각이 120도 미만이에요. 120도 미만의 교차각을 가지고 이 각도가 120도 미만으로 해서 도로 두 개가 만난다. 이때 이제 가각전자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나 후퇴할 거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각도에 따라 도로폭에 따라 상황이 8가지가 된 겁니다. 일단 각도가 90도 기준으로 90도 미만의 교차각을 가졌느냐 아니면 90도 이상이냐. 물론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 돼야 되죠. 120도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가각전자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각도가 두 가지인데 도로 두 개가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도로가 이렇게 가로로 가는 도로 세로로 진행하는 도로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은 이제 해당 도로고 그 다음에 이쪽은 반대편으로 저는 교차 도로고 그 다음에 도로가 4에서 8이면 차이가 너무 크니까 가운데 6을 기준으로 나눠서 4에서 6이면 좁은 도로 6에서 8이면 넓은 도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해당 도로가 6에서 8로 넓을 수도 있고 4에서 6으로 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차 도로가 6에서 8로 넓거나 4에서 6으로 좁거나 마찬가지로 90도 이상에서도 6에서 8 또는 4에서 6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후퇴거리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표를 그냥 외우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게 교차각이